네, 주말인 오늘 낮부터는 한파가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중반에는 다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한편 미국 LA에서는 최악의 산불이 휩쓸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건조한 날씨에 산불 위험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며칠 동안 국내 날씨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굉장히 추웠는데 오늘부터는 좀 날이 풀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도 만만치 않은 추위가 나타났습니다. 이 강원 평창 면원 지역의 이 기온이 영하 24도까지 떨어졌었고요. 또 강원 철원 영하 19도, 이 서울도 영하 9.5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낮부터는 한반도 상공에 머물던 이 찬 공기가 좀 차츰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매서운 추위도 서서히 풀리겠는데요. 오늘 낮에는 이 서울의 기온이 사흘 만에 영상권으로 올라서겠습니다. 이 한파의 기세가 약해지면서 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내려졌던 이 한파특보도 오전 10시를 기해서 해제가 됐습니다. 지금은 이 경기 북부와 강원 그리고 경북 지역으로는 여전히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충청과 호남 지방은 이번 주 내내 눈이 쏟아졌었거든요. 이 눈구름을 만드는 찬 공기가 지금은 조금 약해지면서 이 눈발도 조금씩 잦아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아직은 이 찬 공기 세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서해상에서 약한 눈구름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 충청과 호남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내일까지 한 5cm 안팎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닷새 넘게 눈이 내리면서 이 호남 일부 지역으로는 이 30cm 안팎의 눈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닐하우스 같은 이 취약한 시설물은 이 붕괴 위험이 없는지 점검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정말 눈이 많이 내린 지역도 있고요. 이렇게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동파 사고도 잇따르고 있는데 다음 주에 다시 반짝 추위가 또 찾아온다고요? 네, 일단 내일부터는 이 바람, 그러니까 차가운 북서풍이 이 상대적으로 온화한 서풍으로 바뀌면서 기온이 오르겠고요. 이 평년 기온을 회복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다음 주에도 이번 같은 한파 수준의 추위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주 중반쯤에는 다시 한 차례 한기가 남하하면서 이 반짝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서울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기온은 한 영하 7도에서 이 많게는 한 8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직 약간의 변수가 남아 있긴 하지만 추위의 지속 시간이 짧고 이번 한파 같은 강도의 추위는 아닐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 초반쯤에 이 강원 영서 지역으로 눈구름이 한 차례 지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주 중반쯤에 이 한기가 남하할 때 서해상에서 눈구름이 또 발달을 하면서 이 충청과 호남 지방으로는 눈이 한 차례 더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청과 호남 지방은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눈이 내렸는데 이 다음 주에도 눈에 대한 대비는 좀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나라는 강력한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미국 서부에서는 초대형 산불이 또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재난 지역까지 선포가 됐네요. 네, 미국 LA에서 발생한 이 동시다발 산불이 여전히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요. 이번 산불로 현재까지 최소 10명이 사망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이 서울의 이 4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 불에 탄 건물만 1만 채가 넘는 것으로 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 소방 당국이 가용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서 진압을 하고 있지만 이 다시 강해진 바람에 진화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불을 끌 용수마저도 부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이 방위군까지 동원이 돼서 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의 진화율이 여전히 5% 안팎에 머물고 있어서 앞으로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 피해 지역인 이 퍼시픽 팰리세이드 지역은 미국의 대표적인 부촌이 있는 곳이거든요. 이 헐리우드 배우 같은 유명 인사가 소유한 이 초호화 주택이 밀집된 지역인데 이번 산불로 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때 미 프로야구 LA 다저스에서 활약한 이 박찬호 선수의 저택도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초대형 산불로 캘리포니아주에는 이 재난 지역이 선포가 됐습니다.
예, 뭐 지금 나흘째 진화가 되지 않고 있고 피해 규모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상황인데 이 초대형 산불을 몰고 다니는 바람을 악마의 바람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바람인가요? 네, 이번 미국 서부의 이 동시다발 이 산불을 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게 된 것은 이 고온 건조한 이 돌풍 때문입니다. 예. 이 산불 당시에 이제 시속 160km의 강풍이 관측이 됐는데요. 초속으로 환산을 하면 45m입니다. 그러니까 1초에 45m가 날아간다 이런 의미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 아주 강력한 태풍이 북상을 할 때 관측되는 바람이 한 초속 40에서 45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태풍급 돌풍이 불면서 산불이 확산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돌풍을 현지에서는 이 센타에나라고 부르는데요. 이 바람은 이 캘리포니아 동쪽인 네바다주와 이 유타주에서 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바람입니다. 캘리포니아 북동쪽에서 이 강한 고기압이 형성이 되면 이 고기압이 만드는 이 시계 방향의 흐름을 따라서 이 북동풍이 불게 되는데 이 북동풍이 이제 캘리포니아와 이 네바다주에 이 걸쳐져 있는 이 거대한 산악 지형을 타고 넘어오면서 굉장히 강한 국지성 돌풍으로 변하는데요. 이 단순히 이 바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산악 지형을 타고 넘는 과정에서 이 수증기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굉장히 고온 건조한 바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특정한 이 산악 지형을 통과할 때는 이 공기들이 압축되어 있다가 산을 타고 내려올 때는 마치 터져 나오듯이 이제 쏟아져 내려오기 때문에 이 방향, 그러니까 풍향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을 악마의 바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돌풍이 불면서 이번 이 산불이 동시다발로 확산을 했습니다. 네, 사실 최근 우리나라도 산불이 잦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해안 지역은 거의 건조 경보가 내려지고 있어서 대형 산불의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 산불 위험이 점점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해안 지역이 3주 넘게 이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거든요. 이 건조한 대륙바람이 산맥을 넘는 과정에서 수증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메말라 있습니다. 현재 이 강원 영동 지역은 건조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에 동해안 지역도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 서부 지역에처럼 이 계절적인 요인과 또 지형 효과가 더해지면서 우리나라 이 영동 지역, 동해안 지역도 굉장히 유사하게 이 건조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서부 산불을 이제 확산시킨 이 악마의 바람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굉장히 강한 국지성 돌풍이 불 수 있는데요. 이 바람을 양간지풍이라고 부릅니다. 이 양간지풍은 양양과 간성 혹은 양양과 강릉 사이에서 부는 국지적인 돌풍인데 이 바람 역시도 예로부터 이제 불을 몰고 다닌다고 해서 화풍이라고 불렸거든요. 그래서 이 양간지풍이 부는 원리가 미국의 악마의 바람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 초봄에 우리나라의 이 남고 북저의 기압 배치가 형성이 되면 굉장히 강한 서풍이 불게 되는데 이 서풍이 백두대간을 넘는 이 과정에서 산 정상부에 압축이 되어 있다가 산을 타고 내려올 때는 굉장히 위력적인 이 돌풍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난 2022년 울진 대형 산불 그리고 2019년 이 동해안 동시다발 산불도 이 산불 확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 이 양간지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동해안의 건조한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고 이 양간지풍까지 불게 된다면 이 동해안 지역도 굉장히 큰 산불이 날 수가 있습니다. 불씨 관리를 좀 잘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양간지풍이 악마의 바람이랑 비슷하다고 하니까 우리도 좀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대형 산불이 발생한 건 기후변화 때문이다. 또 산불은 기후변화를 불러온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둘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네, 이번 미국 서부의 동시다발 산불이 난 지역을 보면 지난 가을부터 이례적으로 굉장히 건조했습니다. 이 건조한 날씨 때문에 이 산림이 말라서 이 불이 더 잘 확산할 수 있는 일종의 불쏘시개가 된 거고요. 그리고 앞서 전해드렸지만 굉장히 이례적인 건조한 날씨 때문에 이 지금 불을 끌 수 있는 용수마저도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산불이 기후변화가 더 키웠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실 이제 기후변화와 산불이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처럼 아주 다른 기후, 그러니까 이상 기후가 발생하면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이 산불 위험성이 더 커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대형 산불로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산불이 발생을 하게 되면 연기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연기에는 이 탄소가 대량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기 중에 이 탄소가 대량으로 방출이 되게 되면 이 탄소는 온실기체이기 때문에 기후 변화를 더 빠르게 가속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가 변하게 되면서 산불 위험을 키우게 되고 이 산불에서 발생하는 온실기체로 기후 변화가 더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쯤에는 전 세계의 산불이 30%가량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역시도 2050년쯤에는 2000년 대비 대형 산불이 한 50%가량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산불이 이 기후 재난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체계적인 관리 그리고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짚어봤고요.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